안녕하세요. 자, 2023년 5월 9일 화요일이죠.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꼭지가 있는데 하나는 챔스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파리 얘기할 거고, 파리는 이제 메시 얘기라기보다는 메시 사우디 얘기는 이제 계속 좀 잡음이 나오더라. 근데 그 청이 형이 사우디 얼마 전에 출장 갔다 왔거든. 근데 거기는 진짜 메시를 진심으로 원하나 봐요. 그거는 언제 청이 형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규성 선수 레인저스 이적설이랑 오영규 선수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오늘 새벽에 그 프리미어리그 중요한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빡센 그 경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야, 그리고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축구를 그래도 조금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이나 축구 다큐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익숙한 썬더랜드 잘하면 올라오겠던데? 이건 썬더랜드 올라온다면 약간 좀 그 감격적인 순간 아닙니까? 나는 영영 썬더랜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못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PL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이랑 브라이튼, 브라이튼 홈이었죠? 이 브라이튼 대 에버튼 경기가 있었는데 에버튼이 브라이튼을 5대1로 쪼갰습니다. 원정에서. 그 다음에 노팅엄 대 소튼, 이것도 이제 단두대 매치 중에 하나였는데 노팅엄이 4대3으로 소튼을 잡았습니다. 야, 이게 마지막에 이 강등권 전쟁이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브라이튼은 경기 수가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시즌 말미에 좀 이 동기부여를 빡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등권이 이 노팅엄이 33점, 웨스트햄은 조금 벗어난 느낌이고, 에버튼이 32점, 레스터가 30점, 리즈가 30점, 소튼이 좀 어려워. 물론 이것도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요 마지막 5팀 요 부분은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테이블만 볼까요? 자, 테이블 잠깐만 볼게. 16위 노팅엄이에요. 35경, 경기 수는 다 똑같은데 35경기입니다. 승점이 33점. 그 다음에 17위가 에버튼입니다. 35경기 32점. 18위 레스터 위험해요. 여기 그 팬들 얼굴 보니까 완전히 뭐 초상집이던데. 30점. 그 다음에 19위가 리즈입니다. 리즈원 35경기 30점. 20위가 소튼이야. 35경기 24점. 그러면 소튼은 좀 어렵다고 봐야 돼. 그리고 여기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 네 팀의 어떤 운명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빅샘이 부임을 했잖아. 이거 만약에 그 강등 막으면 샘 엘러다이스는 뭐 사실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의 감독은 아닌데 대단한 거지. 일정으로 봤을 때는 리즈가 좀 빡세요. 레스터도 어려워. 자, 리즈는 뉴캐슬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웨햄 만나고 토트넘을 만나요. 쉽지 않죠? 리즈는 사실 나머지 경기들에서 뭐 1승도 아니 1무승부도 못 거둘 수도 있는 그런 일정이고, 레스터는 쉽냐? 레스터도 어렵습니다. 레스터 리버풀 만나, 뉴캐슬 만나, 웨스트햄 만나. 골 때리죠. 그러면 사실 이 두 팀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 에버튼은 맨시티 만나니까 진다 치고 울버햄튼이랑 본머스거든요. 일정적으로 봤을 때는 남은 두 경기 맨시티전은 진다고 보더라도 두 경기에서 승점을 그래도 딸 가능성이 있는데 레스터 리즈는 진짜 좀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 팀들에 있는 좋은 자원들, 예를 들어 뭐 제임스 메디슨이라거나 아니면 또 하비 반스 혹은 또 틸레망스, 리즈에도 젊고 유망한 미국 자원들이 좀 있고, 소트는 아무래도 또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제워피인데, 워드 프라우즈는 소튼의 어떤 또 소울과 같은 선수라 저는 왠지 강등돼도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라비아 같은 선수도 좋고 그런데 뭐 어쨌거나 지금 강등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잔류 경쟁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 오늘 준비된 거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모닝 텐트가 올라가고 레알 마드리드랑 맨시티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밀라노 더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레알 마드리드니까 영주 형이 또 라리가, 그 다음에 밀라노 더비는 역시 찬우 형과 관련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형들과 경기를 좀 예측해보는, 근데 그냥 예측하면 조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내기를 한번 걸어보는 스타일의 그거를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오늘 올라갈 거예요. 아스날 리그 우승 힘든가요? 저 단한 밴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이제 챔스 4강이죠. 이제 시즌이 다 끝나갑니다. 이때쯤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유럽 축구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관련 직종의 분들은
시즌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뭐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원래 이렇게 한 다음에 선수들도 휴가 가듯이 6월, 7월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또 뉴미디어는 그렇지가 않잖아. 이적설도 다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K리그도 있고, 뭐 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즌은 말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내일은 밀라노 데르비고 오늘은 얘기했던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랑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프리뷰성으로 관련된 팩트 체크를 좀 해볼게요. 부상자랑 결장자를 봐야죠. 레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레알은 부상자는 맨디, 그다음에 징계는 밀리탕. 야,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레알 마드리드는 풀백 보강은 좀 하긴 해야 돼요. 이거 경고 누적이에요. 그다음에 모드리치가 이 매치 핏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뭐 영감님이라고 하기에는 저랑 이제 동갑인 친구라 뭐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밀리탕 공백에 대해서는 뭐 르디거의 역할이 중요한데 르디거는 뭐 잘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모드리치 매치핏 같은 경우에는 이 오사수나전에서 복귀를 했는데 82분에 교체 투입이 됐어요. 10분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안첼로티 같은 경우에 인터뷰를 보면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만약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선발 출장이 아니라면 교체로 출장하는 정도가 되겠죠. 네. 매치핏은 일단 부상에서는 회복을 했는데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핏한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100% 사실 시즌 치르다 보면 그 매치핏이 100%로 나가는 선수들은 거의 없대요.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나갈 만하면 나가는 건데 그게 몸의 100%라기보다는 한 70 정도 되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나 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맨체스터 시티도 봐야죠. 맨시티는 뭐 콜 팔머가 부상인데 이거는 주축 자원은 아니니까 빼고 아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즈전에 햄스트링 통증을 느껴서 54분에 빠졌는데 훈련 사진에는 안 찍혔다고 합니다. 아케. 자, 그럼 정리해보자. 레알은 맨디 부상, 밀리탕 징계, 모드리치 의심. 그다음 맨시티는 이 콜팔머는 그냥 뺄게. 아케 의심. 요 정도 봐면 될 것 같아. 이게 불투명한 거죠. 자, 최근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레알 같은 경우에는 챔스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 리그는 바르셀로나가 먹는 그림이고 코파델레이로 우승했습니다. 컵 대회. 이번 시즌 들어올릴 수 있는 트로피가 지금 2개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리그는 지금 현재 3위인데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는 뭐 굳이 리그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은 토너먼트 대회에 집중하는 게 현명하죠. 오사수나 잡고 선파수나 코파델레이 우승. 야, 만약에 이번 시즌에도 또 안첼로티가 챔피언스 리그를 잡고 리가는 빠지지만 더블을 기록한다. 그러면 진짜 미친 영감님이죠. 뭐 이 사람의 가타부타 뭐 어떤 최근의 전술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트로피를 따는 감독은 없습니다. 이 나이에. 어마어마한 감독입니다. 우승을 했다. 챔스 같은 경우에 자 16강에서 리버풀 잡고 첼시 잡았고 잉글랜드 팀들을 잡고 잉글랜드를 쪼개면서 올라왔다. 4강.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잉글랜드 팀을 만난 거예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냥 뭐 올라왔다가 아니라 3경기 346분째 무실점. 16강에서 살라한테 실점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쭉 실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컵 대회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면 맨시티는 트래블 가능성이 있죠. 9899에 맨유 트래블. 잉글랜드 팀 중에서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트래블을 생각해보면 바르셀로나가 펩이랑 트래블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인테르가 무리뉴랑 트래블을 했고 그 다음에 바이언이 하인케스랑 트래블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가 루초, MSN이 트래블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지 플리크가 바이언이 또 트래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르 플러스 바르셀로나 2번, 바이언 2번. 굉장히 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트래블이 5팀이나 나왔어요. 뭐 영주 형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트래블은 10년에 한 번씩 주는 신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신이 많은지 굉장히 트래블이 많이 나왔죠. 근데 잉글랜드 팀은 9899 이후에 안 나오고 있다. 자, 근데 이번엔 가능성이 있어. 리그 확정적. 아스날이랑 승점이 1점 차입니다만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넉 점 차이라고 봅니다. 아스날은 저는 이 뉴캐슬 원정의 어떤 그 어려움을 넘어갔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에서는 그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그건 맨시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4점 차 정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FA컵은 대 맨유예요. 이건 몰라. 하지만 또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패배 어떤 그 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너 돈을 걸어 그럼 어디다 걸래? 그러면 맨시티 쪽에 걸 것 같아. 그런데 모른다. 그리고 챔스 같은 경우에는 라젠발이랑 바이언 잡았죠. 그러니까 독일 팀들을 잡고 올라왔어. 이게 각각 한 리그 팀들을 잡고 올라왔어요. 펩은 챔스 준결승이 10번째입니다. 대단하죠? 네. 9시즌 이전까지, 이전 9시즌 중에 6시즌은 준결승 탈락이야. 그러니까 준결승에서 펩은 비교적 좀 고배를 많이 마신 거지. 자, 이런 상황에 두 팀은 이 지난 시즌에 붙은 적이 있었죠. 두 팀이 유럽 대항전에서는 9번이나 만났대요. 두 팀 유럽 대항전에서 9번째 맞대결이다. 자, 이전 8경기 전적을 봐야 됩니다. 8경기 전적은 3승 2무 3패. 박빙이죠. 완전 박빙. 그러면 최근으로 볼까? 최근 맨시티, 레알전 4경기 얼마일까요? 3승 1패. 최근엔 강해. 근데 이게 참 얄궂은 게 그 1패가 맨시티를 탈락시키는 1패였어. 이때 기억나죠, 여러분? 지난 시즌 경기. 이건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챔피언스리그 DNA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호드리구. 와, 진짜 그게 매직이지, 매직. 매직 아시오, 매직? 그러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복수를 꿈꿔요. 리벤지지, 이거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리벤지 필요하다. 홈에서는 4대3으로 이겼어요. 근데 원정까지 이 90분까지도 5대3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와, 근데 호드리구한테 추가 시간에 2번 먹고 연장에 벤제마한테 먹고 그러면서 이게 뒤집혔으니까 리벤지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맨체스터 시티 기준으로 맨시티는 무엇이 달라졌나? 일단 라포르테 주전 아니고 지난 시즌 사실 준결승에서 라포르테는 뜬금없는 실수를 했죠. 라포르테가 큰 경기에서 이 선수는 되게 훌륭한 선수죠. 왼발 빌드업이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준수라는 표현보다 더 아주 뛰어난 센터백인데 중요한 순간에 실수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1차전에서 뜬금포 핸드볼 이러면서 레알 추격의 발판 득점 기회 놓쳤던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라포르테는 지금 밀려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또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건 이제 부상 문제였었는데 워커 부상 안고 뛰다가 부상으로 이탈됐었죠. 그 다음에 스톤스 이런 부상. 근데 이번 시즌은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 또 하나 중요한 거 홀란드. 이번 시즌 전체 대회 51골. 이 존재는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챔스 8경기 12골. 물론 몰아치기 골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확실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가 있다는 건 맨시티 펩시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특히나 홀란드가 이번 시즌에 중간에 사실 이번 시즌 중간에 부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이 안 맞죠. 잠깐 골이 안 나올 때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랬다가 다시 골을 폭발시키고 있고 이런 공격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필드 위에 있는 동안에는 상대 센터백을 부담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자, 이 아씨는 아씨라고 그러기에는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인데 27경기 35골입니다. 58분당 한 골인데요. 이거 대회 역사 최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또 하나 다른 거라면 2차전이 에티하드라는 거. 그 전체 기록을 쭉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기록을 놓고 봤을 때 2차전이 홈인 경우가 조금 유리한 경우들이 있었죠. 자, 이거는 맨시티 입장에서 좋은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자, 레알 어떤 부분에서 우위인가? 자, 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레알 이퀄 UEFA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는 champions리그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아마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우라로 작용할 거예요. 이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라는 게 매 순간마다 어떡하지? 어쩌지? 뭔가 골이 안 터지거나 깐당깐당하게 막 이런 순간에 그냥 그 자체 팀이 부진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다른 차원의 존재다. 자, 요게 있을 것이고 키퍼, 적폐 키퍼 보유. 적폐 저거 보죠. 이범용, 크루투아, 반데사르, 닉포프 4대 적폐 아닙니까? 키퍼 같은 경우에는 에데르송이 그래도 최근에 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크루투아가 우위인데 기록을 하나 볼까요? 이거는 굳이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자, 지난 시즌부터 지금까지 챔스에서
기대 실점. 쿠르투아예요. 29.9다. 근데 실제 27점. 자, 그럼 에데르송 볼까? 즉 먹힐 만한 상황이 이 정도인데 실제가 덜 먹혔다는 거죠. 그만큼 본인이 세이브를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편적으로 보긴 어려운데 요게 그래도 자 13.8이야. 실제 어떻게 될까? 요거 기록상으로는 더 먹혔어. 근데 이거 에데르송은 최근에는 그래도 비교적 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데르송 리스크는 저는 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쿠르투아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건 쿠르투아가 비교 우위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데르송은 딴 거 말고 그 뇌절만 안 하면 된다. 세이브 이런 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좀 하고. 네. 자, 그다음 작년의 악몽 호구. 안 그래도 이 추가 시간 매직을 보여줬었던 게 호구인데 이번 시즌 당장 코파델레이 멀티골 우승 캐리 최근 3경기 3골 1개도 그 다음에 챔스 클러치 첼시전 멀티골. 자, 그 다음 비닐신. 자, 챔스 선발 10경기 전경기 공포 7골 5도움. 자, 그 다음에 공포고 나발이고 뭐고 그냥 벤제마. 이런 기록들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죠. 와, 그냥 이거는 저는 진짜 정말 열어봐야 된다. 맨시티도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경기력도 좋고 그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하는 팀을 한 팀 꼽으라고 그러면 이 순간 뭐 이번 시즌 이런 게 아니라 맨체스터 시티를 꼽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대회에서 그 앤썸 나오고 여기 스타볼 패치 딱 박은 상태 레알 마드리드는 아씨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레알 마드리드에게 와 레알 어떡하지?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디가 이길 것 같냐? 진짜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저한테 10,000원을 걸어라. 그러면 저는 51대 49로 이번엔 맨시티한테 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있죠. 그냥 돈 걸지 말고 어디가 결승 갈 것 같아? 어디가 이길 것 같아? 자, 이런 느낌이야. 어디가 이길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건데 어디가 결승 갈 것 같아? 그러면 레알? 약간 이런 느낌? 네. 야, 10,000원 이상 걸면 사행성이야. 하여튼 기대됩니다. 분명히 아마 그 가끔 있죠? 챔피언스 리그 보면 우리가 주말에 프리미어 리그 보면 주말 예능 느낌이잖아. 막 별의별 장면들이 다 나오잖아. 근데 가끔 챔피언스 리그 주중에 깨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보면 와 졸리다 이러고 딱 봤는데 한 5분 보면 잠 다 깨. 와 눈정아 오지고 이런 느낌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